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용식입니다. 밤 10시에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세 번째 날이었고요. 오늘도 대선 주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분.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거의 없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예. 가장이면 보통 이제 하나잖아요. 또 시작했네. 아니 둘이라고 하길래 예. 혹시 더 마음이 가는 분이 있나요? 가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예. 예. 그냥 의례적인 말이었다라는. 아니 근데 네. 가장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둘의 마음을 다 잃었네요. 아니 근데 우리 제작진분들도 수요일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예. 근데 정말로 다른 요일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진짜요. 다들 동시에 웃으시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예. 가장 사랑한다고 해본 적이 유해무이하죠? 네, 그죠. 예, 그렇죠. 박애주의자들이 많은데 네네. 저는 특별히 이번 2주 중에 한 주 중에 가장 사랑하는 두 분이라는 거는 오늘 처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의례적으로 예만 하신 거 아니 예. 이렇게 오래 얘기할 문제인가? 그렇죠. 예. 아니 왜냐면 또 우리 황 이사님이 네. 또 이제 네. 저를 굉장히 애정하셔가지고 네. 그쵸. 이렇게 말꼬투리 잡아준다는 건 친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쵸. 아니 오늘 그 우리 이사님에게 직함을 좀 새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게임특위 위원장이라고 불러드려야 돼요? 네네 그쪽 어쩌다 보니까 선대위에서도 그러면 게임특위 위원장이라고. 네네 뭐 꿈산이즘 위원회 밑에 이제 게임위원회가 아. 또 합류가 돼서 꿈산이즘 산하 예. 게임특위 위원장. 네네 그래서 그 강유정 의원님과 공동위원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략자문단 그쪽이 또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부단장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게임 e스포츠 영역이랑 예. 그 사이버네란 문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또 그 두 가지 역할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의원급하고 네. 동급인 자리로 위원장을 하신다는 건 복수인가요? 이거는 복수가 아니죠. 복수예요? 이 방송에 나오시는 네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보다 네. 그러면 살짝 그 선대위에서 급이 더 높은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예. 네, 오늘 주제로 들어갈까요? 우리 박주민 의원은 급이 안 돼서 오늘 방송 못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오늘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네네. 다른 방송에서 마주쳤는데 제 앞 코너였거든요. 네. 반갑게 인사하니까 의해해 하고 가셨어요. 다른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저기 경청 투어를 나름대로 박주민 TV에서 하시고 네, 엄청 맞아요. 바쁘게 하시네요. 네. 뉴스토마토로 넘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휴식이 중요한데요. 네. 일단 그 신체 일부분을 이식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모쪼록 네. 그게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참고로 관리를 첫날부터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공식 바로. 선거운동 첫날에 네. 그 시장 시민 유세 하시면서 어디 가가지고 머리를 감으시는 거를 라이브 스트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머리 누가 감겨주더라고 미용실에서. 그거 보고 나서 이분이 헤어엔 진심이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박주민 의원이 요즘에 네. 너무 당 일보다 방송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냐. 박주민 TV. 맞습니다. 나는 얘기가 게임 특위에서 나왔대요. 그 민원을 거의 없다란 분이 넣어서 역시 한국 사람은 네.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또 우리 거의 없다님도 이 시즌이 시즌이만큼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숨 쉴 틈 없이 지금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계잖아요. 오늘 또 제가 이제 그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 시사회 갔다 왔습니다. 혹시 신명? 빰빰빠밤 미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요거를 또 제가 원래 언론 시사 잘 안 가거든요. 눈치 보여가지고. 네네.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이 영화 개봉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날 얘기를 하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더라 영화가. 그래요? 예. 우리 톰 형, 정말 물건 하나 또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지각하신 거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네. 정시에 시작을 못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너무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1분 늦은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양해 지금 비판이 주시고. 쇄도하길래 양해 좀 구하고 왜 언제 시작하냐 막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나도 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법사위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 첫 주제가 바로 그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갈 겁니다. 갑니다. 자 룸사롱. 네.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의혹 제기가
오늘 모든 이슈를 다 잠식했어요. 맞아. 사실은 대선 주자의 이슈보다 더 이 주제가 네. 이 시간에 어떤 트래픽화 알고리즘을 지배했다.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네. 일단 지금 이 시각까지도요. 제가 확인을 해본 바 네. 직위현 판사 쪽에서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 라든지 네. 나는 룸살롱을 간 적은 있는데 내 돈 내고 먹었다. 라든지 네. 나는 룸살롱을 갔지만 친구를 만나 인사만 하고 왔다. 뭐 이런 뭐 라든지 아니면 가서 내 돈 내고 네. 술을 입에만 대고 목젖으로 삼키진 않았다. 뭐 이제 이런 뭐 해명을 할 줄 알았는데 그치, 지금까지 해명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제가 한번 좀 들여다보고 네.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실시간으로 지금 실추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김기표 의원이 공개한 네. 해당 룸살롱의 출입구 및 내부 사진이고요. 네. 사실은 김기표 의원이 오후에 아마 저거를 공개했고 그 앞서서 김용민 의원이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게 날카롭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 신호탄을 쐈죠. 그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아예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에는 네. 직위현 판사의 얼굴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야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일단은 지금 말씀 주셨듯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 점으로 미뤄봐서 일단 뭔가 문제는 있구나. 일단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원래 당당했다면 신속하게 일단 입장이 나왔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보통 이제 입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점으로 봤을 때 일단 충분히 우리 많은 시민들은 계속 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가 없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체적인 사진이 없어가지고 뭐 이건 또 민주당이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여론전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보이더라고요. 일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가진 패를 왜 닦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 직위현 판사 입장에서도 이제 피가 말릴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원래는 이제 막 사진을 딱 공개하면 특히 이제 김용민 의원이 물었던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제 김학의 얼굴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데 거의 이제 막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뢰 자체가 지금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내부에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을까 하는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요 차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떤 해명이 나올지 전 매우 궁금한데 이게 어쨌든 내용이 흘러나오게 된 배경을 보니까 직위원이 윤석열을 풀어주는 걸 보고 분노해서 제보했다라는 얘기를 또 했더군요. 민주당 측에서 나온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자업자득이긴 해요. 어찌 보면. 근데 직위원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우리 박영식 앵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와이프가 집에 가는데 깜짝 놀랐네. 나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지금 땀이 나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와이프께서 말씀하시면 오빠. 내 친구가 오빠 어디 있는 거 봤대. 근데 걔가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시끄러 임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혼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나와야죠. 왜 땀이 나요? 이렇게 나와야지. 잘못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당당하면. 근데 뭔가 캥기는 게 있다. 그렇지. 캥기는 게 있어. 아니 누가 그래? 그치. 어디서 봤대? 일단은 이렇게 나오지. 와이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가 확인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해가 어디까지 있냐. 근데 제일 환장하는 게 이게 내가 뭔가는 걸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뭘 걸렸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사진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사진인지도 몰라. 그렇지. 이러면 이제 내 운신의 폭이 엄청 좁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진이 있다라는 얘기에 그냥 아까 제가 해명을 하면 이렇게 추잡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좀 몇 개 써봤지만 친구 만나러 잠깐 갔다 왔다 라고 했는데 소위 우리가 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모 차관의 사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이런 거. 이런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나오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건 돌이킬 수 없죠. 그렇죠. 다만 지금 이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룸사롱이라고 부르는 특히 보니까 이동형 TV라는 채널에서는 룸빵이라고 부르더만요. 그런 표현이 있군요. 뭐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 저는 그 채널 보고 알았어요. 예. 룸빵이라고 많이 부르나 봐요.
그렇다면은 룸빵이 보통 이제 룸사롱이 가면 뭐 하는 곳인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인가? 이거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말이죠. 사진 첫 번째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 김기표 의원이 공개한 사진 보겠습니다. 감 보면 출입구잖아요. 네. 출입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 세스코 마크랑 뭐 이상한 마크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모양이죠. 비밀스럽게 운영을 하는구나. 외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보통은 이런 업소 어디든 간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뭐가 붙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겠죠. 간판이나 뭐. 예, 그렇죠. 뭐 영식의 집, 아니면 뭐 히두랜드, 뭐 이렇게 약간 꼬마 느낌이 나네요. 네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약간 그 번호 자물쇠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눌러서 멤버십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타임 여기서 놀겠다라고 예약이 돼야 되는 곳이다. 그로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죠. 친구를 만나서 놀러 가는 곳이죠. 근데 이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약제라고 공개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폭로 제기의 내용 중에는 예약제의 강남에 아무튼 뭐 알만한 사람들이 아는 그런 룸살롱이다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 제보자 접대를 했다라는 건 누가 대신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이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하는 건 내 돈 내고 먹었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부분, 법적으로 실제 피해가야 될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서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난처해진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안 갔으면은 뭐 그냥 허위 사실이 되는 거고. 왜냐면 인당 그러니까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이제 술값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면 서너 명이서 한 4,50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를 그렇게 마셔야 그 정도 돈이 나오냐.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일단 그 시점이 이제 특정이 되게 되면 그때 그러면 뭐 카드값이든 뭐든 이제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일단 그 자체가 그러다 보면 다른 게 또 이제 뭐가 딱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저 나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럼 거기에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혀 있냐. 이게 대대적으로 지금 다 엮일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지금 보니까 아까 뭐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관련한 막 기사 언플이 막 나오고 있던데 왜 하필 이 시점인가?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손흥민 관련 기사가 지금 넷상에 떠돌아요. 지금 뭐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거기로 몰리라는 듯이. 근데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인 게 뭐냐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즐겨하던 게 그런 물타기였습니다. 막 온라인 공작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막 비판을 받으니까 용산 참사 때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면 오히려 그 강력 범죄 그 조두순이었나 뭐 지금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전 국민이 그 분노할 만한 대상의 이 이야기를 언론에 뿌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로 쏠리게 만들면서 이슈를 전환시키는 거. 이건 사실 늘 저들이 또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가? 충분히 이건 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과연 그날의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코스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통 이제 접대라 함은 구체적으로 하시네요. 아니 그냥 이건 뭐 그냥 제가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영화적 상상력.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아. 시나리오 나도 영화 평론가 이거 그냥 영화적 상상력. 게임적 상상력이라고 해. 그래. 영화적 상상력으로. 영화적 상상력으로 보면 보통 이제 권력자가 접대를 받으면 말이죠. 낮에 일단 좀 오전에 만나서 골프를 같이 좀 땡깁니다. 이 교회로 나가가지고 환장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골프 샥 때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데 가서 이제 골프 뭐 그늘집 같은 데서 밥 다 먹고 그리고 이제 그냥 들어가기 좀 심심하시죠? 이건 어디까지나 영화적 상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코스로 이제 소위 룸사롱을 즐겨서 한 잔 걸치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분이 과연 그냥 자 우리 그 저녁 7시에 룸방에서 만납시다 이러고 만났을까 아니면 오전부터 만나서 다른 스케줄도 있었느냐 판사인데 그래도 그럼 당연하죠. 판사에게 하는 접대가 그냥 술 먹이는 게 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어떤 거래가 있었다면 이건 이제 뇌물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지. 만약에 그냥 향응을 받아먹기만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기 때문에 다 봐야 되는 직무 관련성도 봐야 되고 대가성도 봐야 된다. 그럼 뭐 이제 수사 영역이니까 지금 저희가 건너가기에는 좀 아직은 먼 일이지만 이 대목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해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듣다 보니까 되게 좀 그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이 예. 재판부가 저도 옛날에 그 제가 당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그 성공한 또 제가 승리한 재판도 있었거든요. 가짜 있죠. 대학 사건.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어요. 근데 이 가짜 대학에 대한 소송을 제가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모 판사가 서류를 막 이렇게 보더니 제 예. 나이를 막 얘기한 거예요. 아직 네. 나이도 젊고 창창한데 이럴 시간에 가서 이제 자기 개발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너무 오랫동안 재판에서 지쳐가지고 예. 그만할까 하다 그 얘기 듣고 열받아갖고 최종 끝까지 간 거거든요. 아,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결국에 저는 이제 그 동안에 생각했던 판사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뭔가 공정하고 네. 끝까지 이제 한 명 한 명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게 계속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정말 사건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 보는 건데. 골프 치고 룸살롱 가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는 건가? 어. 안 그래도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이거 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럴 시간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 사건 대충 하고 네. 가서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쏟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 대목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 이유는 네. 사법부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청문회 자리였잖아요. 그쵸. 근데 사법부 쪽에 즉 대법원에 있는 16명에 관련된 인물들이 일단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지 질문조차 던져보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응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네. 기록은 다 봤느냐 왜 선거에 개입했느냐 판사가 판사의 일 대법관은 대법관의 일을 했느냐를 묻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제는 직위원 것까지 연결되니까 아 판사들은 기록도 안 보고 재판하는구나 이럴 시간이 있구나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 예. 안 보고 재판하고 예. 향응을 접대받고 예.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종종 벌어지는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이제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희두 청년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 네.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내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한 끝까지 잘못하면 누구처럼 전과자가 됩니다. 그, 누구예요? 예? 아니 세상에 전과자 많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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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 어쨌든 왜 얘기하는데 타이밍을 뺐습니까 지금? 아, 죄송합니다. 뜻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더더욱 이런 일이 생기면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는 데다가 예. 지금 지기현 판사님께서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예. 시사 방송을 많이 보신대요. 아 그래요? 예. 야. 아까 뉴미디어를 많이 보시는구나. 예, 유튜브나 아. 팟캐스트류를 굉장히 즐겨 들으신다고. 어. 저는 들었어요. 아닐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자기 일 때문에 예. 내가 어디까지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예.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났다. 아. 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겠죠. 예, 그렇죠. 예. 알겠죠. 그럼 더더욱 변명하기 어렵겠죠. 아,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도 일설에 의하면 네. 이제 서초동을 지나가다가 잠깐 졸았는데 이제 꿈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아. 근데 그 꿈에서 네. 집판사님이 굉장히 이 서초동에서 인간관계가 두루두루 좋은 판사로 제 꿈에 나오더라고요. 호랑방장하시고. 예. 그래서 이게 사람 관계가 좋고 네. 인맥이 두터울수록 네. 나의 어떤 윤리적인 잣대나 기준이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어떤 나의 평판과 평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꿨어요. 야. 굉장히 네. 되게 현실 같은 꿈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예, 아니 진짜로. 예. 제가 꾼 꿈에서는 별명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별명이요? 이게 밤에 네. 밤에 어떤 편집부장이라는 어. 그래서 기자들에게 굉장히 정보를 잘 주신다. 기자들과도 이제 네, 기자들과 가까우신 꿈을 꿨구나. 신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기자들에게 소스를 잘 준다. 네. 어디서 술자리에서. 야. 이런 이야기를 저도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그 약간 네. 그 서초동 편집국장의 그 재판, 그러니까 사법부 버전인 건가? 그렇죠. 그러면? 사법부 밤 버전인 거죠. 자, 진짜 저희가 영화적 상상력과 각자가 예. 꾼 꿈을 근거로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어쨌든 저희가 중간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은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확보했고 예. 그 업소가 특정됐다라는 것이고 이 의혹은 접대 의혹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가 고액의 향응을 제공받았을 접대 가능성 그 의혹을 지금 제기가 된 거고 아직까지 설명과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터지니까 여러 이제 방송사들에서 취재를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네. 이게 CBS 쪽에 질문하는 기자 이제 예 맞아요. 질문하는 기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미 그쪽에서는 2달 전에 네. 직위원 판사와 관련된 제보를 받아서 사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 아하. 라는 얘기가 또 하나 있었다고 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2월 시기에는 서너 개의 매체가 이미 붙었는데 그 방송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주장하는 기자의 주장에 따르자면 네. 이 룸살롱이 아니래요. 아하. 아. 다른 건이래요. 아, 자기네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건 다른 룸사롱 건이다. 다른 건의 제보가 있어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A라고 하면 네. 거기는 또 B라는 룸살롱을 취재하고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예. 허. 그 약간 우리 박영식 앵커가 꿈에서 들은 얘기랑 비슷하네. 굉장히 호랑방장하시고 사람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여성이 나오는 술자리 뭐 이런 네, 거 네. 좋아하시면은 한 군데만 가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죠. 네. 거기다가 주로 이제 음. 어디까지나 영화적 상상력으로 네. 접대를 받으시는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사는 쪽이 장소는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이게 이제 아. 영화 같은 네. 시나리오가 막 이제 제 머릿속에서도 막 갈래가 뻗어나가는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 CBS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시기가 민주당에서도 오늘 얘기한 게 이제 노정면 그 원내대변인이 얘기한 게 2024년 8월 시점이거든요. 2024년 8월. 2024년 8월. 근데 그 8월 시점이면 아니 지기현하고 윤석열이랑 무슨 관계야? 그러네. 아무 관계가 없잖아. 없지. 아무 관계가 없지. 근데 왜 지기현의 뭐 캐비닛이다 아니다 이런 의혹은 왜 나오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가 언급하는 방송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 룸살롱을 갔다는 사실이 윤석열 본인이 구속됐을 때 그 정보를 윤석열이 먼저 입수했다라는 썰이 있다. 나하. 그래서 윤석열이 정보력이 좋기 때문에 지기현을 윤석열이 협박을 했다. 윤석열이 너 룸살롱 가는 거 아는데 사진 찍혔더라. 구속 취소 안 하면 이거 풀어버린다. 라고 협박이 돼서 그래서 구속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게 네. CBS의 모 기자님이 받았던 첫 번째 제보였대요. 야 이러면은 뭔가 좀 퍼즐이 막 맞춰지지 않아요? 이거는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이분께서 워낙에 지금 윤석열 재판을 맡았고 네. 이게 되게 굉장히 희귀한 정말 지금까지 전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쵸. 시간대로 계산을 한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을 내보내 줬는데 예. 심지어 뭐 탈옥시켰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탈옥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렇다면 이분이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랬을까? 네. 라고 한다라면 협박당한 쪽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협박의 주체는 윤석열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누구라고 보세요? 누굴까요?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이 계신 가까이 분이 아닐까. 계신 예. 그 이제 바로 전국에 그분이- 이런 그 어떤 룸 소위 뭐 점오라든지 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곳곳에 손이 닿아 계신 분. 저는 네. 오늘 그걸 처음 알았잖아요. 점 5가 뭔지를 몰랐다가 예. 방송 중에 알았어요. 이게 이제 이게 왜 그 10%라고 하는 그런 업소보다 더 이제 뭐 상위에 있느냐. 예. 완전 바보같이 그러면은 1%라고 하지 왜 0.5라고 하느냐. 아까 0.5만큼 굉장히 VVVIP들만 간다 이런 뜻이더군요. 네. 예, 예. 왜 땀을 이렇게 흘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저땀 흘렸나요? 아니 흐뭇하게 보시길래. 아니 정말로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 연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난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야, 약간 퍼펙트다 진짜. 연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동안. 네. 이 퍼포먼스에 저는 대종상 시인상급은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예. 이 의혹이 이제 오늘 이 시점까지 네. 뉴미디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갈래에서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조간신문에 뭐가 실려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죠. 네. 진짜 몰라요. 몰라요. 저희 이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만들고 내일 오전까지도 돌리는데 구문이 되올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니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갔어 안 갔어? 가서 먹었어 안 먹었어? 본인 돈이야 아니야? 이제 이런 것만 사실 간명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네. 아직까지 설명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 만약에 SNS를 했었다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살이 빠진다 이런 거 이제 또 남겨놨을 수 있는데 SNS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쉽네요 이게 선생님. 아니 갑자기 살이 빠진다. 예. 근데 예. 이분이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KBS의 골든벨 네. 이런 프로그램도 도전 골든벨인가? 옛날에 나왔죠. 아, 그쵸? 나- 예. 나와서 네, 맞아요. 네. 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네. 사실은 이번에 지귀현이라는 이름이
어쨌든 구속 취소 인용 때문에라도 이 얼굴이 막 전국에 다 알려졌잖아요. 심지어 그 이후에 특혜까지 줬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윤석열 노출 안 되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네.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특혜들이 많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유명 인사가 돼 있는 얼굴이라. 그렇죠. 네. 예. 재판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자기 얼굴 알려지는 게 싫어서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보면 참 퍼즐이 많이 맞춰지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만약에 그냥 또 한번 그냥 제가 영화 시나리오를 의혹을 좀 써보자면 가져보자면 자, 박용식이라는 판사가 네. 원래 평소에 호랑방장하고 술을 좋아하고 점모와 텐을 좋아하고 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네. 근데 피고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피고자 혹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와이프로부터 네, 예. 어머 오빠 이런 거 좋아했어? 나 여기 얘네들 잘 아는 애들이야. 오빠 사진 많더라. 네네. 노는 거, 술 먹는 거, 춤추는 거 많던데? 자, 우리 남편 좀 집에 오게 좀 만들어줘 오빠라고. 이건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영화 시나리오. 예. 근데 시나리오인데 네. 우리가 그동안 영화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영화 같지 않아. 오히려 현실감 있게 들려요. 그렇지. 예, 예. 실제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구속 취소 인용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 버리는 네. 정말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판례를 남긴 거예요. 그렇죠. 지귀현이라는 사람이 네. 대체 왜? 판례를 남긴 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주문까지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정하겠다는 그쵸. 거잖아요. 우리가 대체 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엄청나게 분노하고 비판했는데 네. 만약에 그 영화적 상상력이 맞다고 하면 네. 이거는 뭐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딱 사실 맞죠. 그 네. 영화적 상상력이 만약에 이제 아니다라고 저들이 해명을 해도 이건 어이가 없는 게 예. 자기들끼리 멋대로 그냥 뭐 판결이네 뭐네 해서 딱 성역을 쌓아놓으면 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라. 예. 이게 지금 상권 분립이라고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자기들이 무슨 선출을 통해서 당선된 정치인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지금 저런 식으로 의자 높이만 막 잔뜩 높여놓고 네. 그런 어떤 권위를 잔뜩 부여해놨는데 그나마 여태까지 이제 그거를 많은 시민들이 짜증이 나더라도 암묵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뭐 어떻게 된 게 그 재판부라는 것들이 특정인에 대한 그 특혜 그리고 뭐 나오는 얘기가 다 이런 뒤숭숭하고 사실 입에 담기도 되게 민망한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선 그렇지. 어떠한 해명도 못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확실히 지금 청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대법관들이 예. 헌법재판소 밑에 가야 된다. 네. 이 얘기도 지금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미 민주당이 발의했고 그 네. 법안 내용 중에는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그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대법에서 확정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헌법에 입각했을 때 위헌적 소지가 있다면 재판 소원을 받게 한다. 그렇죠. 이제 요 대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러니까 사법 개혁의 단초가 될 만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탐사 전문 언론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뉴탐사라는 언론에서 뉴탐사요. 네. 예, 직위원 접대 강요한 동기 변호사가 또 있어라는 그런 보도 이제 짤 같은 게 많이 돌고 있나 봐요. 네. 근데 직위원 판사 연수원 동기 변호사라는 분의 언급에 따르면 직위원 판사는 저와 연수원 동기입니다. 집 판사가 어느 날 저를 템프로 룸살롱에 불러서는 결제하게 했습니다. 아하. 한 번에 700만 원이었어요. 심지어 법원으로 템프로 룸살롱에서 차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골프장에 살다시피 한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의혹, 주장. 직위원 판사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언급을 코트를 따서 네. 이미 이제 유튜브에 보도를 한 모양이네요. 근데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고 사실은 충격적이라 네. 일단 이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일단 옮겨는 들었는데 확인이 필요하다는 대목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옮긴 것뿐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취재가 되고 흘러나온다는 건 이게 한 건 단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각자 취재한 게 있었는데 예. 이걸 보도 타이밍을 보다가 사실 이런 보도는 먼저 이제 딱 물꼬를 트는 게 네네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도 민주당에서 요 이야기를 한 것은 예. 다 알고 한 것이 아니냐. 네. 각 언론사들이 지금 몇 건씩 잡고 있는데 네. 지금 누가 먼저 터뜨리 이게 원래 타이밍 봐가지고 이게 누가 터뜨리기 시작하면 그쵸, 이제 그쵸. 그때 터뜨리는 게 보통 이제 언론의 성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은 터줄게. 어차피 뭐 다 돌고 있는 얘기 다 놔돌고 너도 하는 얘기 보도를 못 하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 얘기일 경우에는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게 이해가 가요. 저도요. 직연이 저도요. 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 말도 못 아니 하고 아무 말도 있는- 못 네. 하는 네. 제 잘못- 말을 그렇게 끊어서 들으면 어떡합니까? 이봐요. 이거는 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이런 혹시 오해하실까봐. 예. 직위원 판사가 왜 지금까지 해명을 못하는 건지에 대한 그 대목이 조금 이해는 되는데 다만 이제 요거 이제 처음에 우리 황 이사님이 짚어주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민주당 쪽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조금 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거냐면 실제 사진이 있어요. 직위원 판사의 얼굴이 있다라고 주장을 이미 했으니까 공개를 했으니까 네. 있습니다. 네. 사진을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진을 어떤 사진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아까 제가 흉내내고 언급했지만 그 불편하고 분노스러운 모 차관으로 보이는 그 사진, 네. 무죄 판결, 심지어 무죄 판결이 난 그 사진, 그쵸. 네. 로비 의혹, 예, 접대 예. 의혹 그 관련된 사진처럼 뭔가 지금 선거판에서 어쨌든 외연을 확장해가는 단계인데 네. 사법부와의 전면적인 대결을 원치 않는 보수 유권자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 계산을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이거를 직위원 판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꼬랑지 내리면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데 네. 지금 단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했을 때는 지금 TK, PK를 훑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뭔가 좀 일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지금 이거는 단순히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정부적 판단 중요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지금 상권 분립 자체가 무너졌다.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게 진짜 보수 유권자들이면 이 부분에서 가장 분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이따가 또 다른 뭐 후보들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네. TK 같은 데서 이제 막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네. 면전에서 막 욕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더 낫다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어쩌라 차라리 예. 이재명이 낫다라고 얘기를 그쵸. 했죠. 예. 그리고 사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지금 사법부나 혹은 뭐 조의대 그리고 뭐 직위원 이런 사람들도 그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 저는 이걸 옹호하던 정치인들, 평론가들, 언론까지 같이 봐야 될 문제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상권 분립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훼손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공격하던 사람들 결국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네. 지금 이 직위원의 이 룸살롱 논란까지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전선이 그렇게 나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뭔가 중립적인 척하면서 계속 민주당을 비난만 하던 사람들 예. 이 이후로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여기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빨리 본인이 지금이라도 살려면 뛰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도 우리가 같이 보고 이들을 청산할 때 같이 저는 묶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깨져나가는 지금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네. 30%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0%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거보다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20.1% 나왔는데 네. 30%를 넘어섰고 이미 지금 보수적인 그러니까 홍준표 선거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 많은 파이가 지금 떼져서 민주당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뭐 이게 정부적인 판단으로 지금 얘기가 됐건 어쨌건 간에 예. 언젠가는 민주당이 맞붙어 싸울 일이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전선을 넓히는 게 예. 그리고 그의 넓힌 전선에 대한 대답. 예. 그러니까 이 넓힌 전선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는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나오면 예. 그림이 딱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여기까지 보고 그림을 그렸으면 예, 칭찬. 예. 그게 아니면 너 참 운 좋다. 예.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예. 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선거전이고요. 네. 그리고 그럼 법사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직위원 판사 룸사롱 접대 의혹 말고도 서영교 의원이 제보받아서 공개한 녹취 네. 내용도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녹취가 이제 음성 변조가 된 파일이 법사위장에서 틀어졌고 네. 이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김충식이라는 사람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네. 4월 4일 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 4월 중순경에 회동을 가졌고 이 회동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재판
개입과 차기 정권 구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이건 열린공감TV라는 매체에서 며칠 전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이 내용이 아마 서영교 의원을 통해서 또 오늘 법사위에서 공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야, 근데 참 이것도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인데 도대체 오늘 민주당이 작정을 했나 봐요. 네. 왜냐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여기서 뭐 이거 재고 저거 하고 재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특히 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보수나 엘리트를 자처해왔던 세력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하면서 뭐 사익을 취하고 그리고 예. 뒤에서 막 공작을 하고 예.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 모든 국민 앞에 지금 까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걸 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후보가 싫다, 뭐 나는 뭐 국힘이 좋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거길 찍어라. 예. 그때 이 전면전으로 전 가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아 참 이게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충격적이라. 네. 네. 예, 진짜로 이 네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아서 네. 공개한 거지만 서영교 의원도 이제 제보 의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법부 차원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네. 4월에 이제 윤석열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 4월 중순경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전상명 전 검찰총장, 김춘식 원장 점심 회동 가졌고 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재판 개입과 예. 차기 정권 구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아까 지금 박윤식 앵커 말한 대로 만약에 이거 사실이면은요. 예. 아 이거는 정말 예. 이건 뭐 메가톤급이라는 말도 부족해요. 이거는. 네. 네. 이거는 뭐 이거 진짜 이것도 더 영화 같아요. 네. 예, 아까 우리 저기 지기현 판사 의혹과 관련돼서도 그것도 뭐 영화 같은 얘기지만 예. 이건 정말 더 이건 진짜요. 이건 네. 진짜 내부자들입니다. 예, 이건 예. 내부자들 같은 얘기라 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소위 윤석열의 장인 같이 통하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저희 오마이TV에서도 여러 번 이 시간에 언급을 했던 인물이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의 주례를 봐준 윤석열 의 선배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인물들이 모여서 조이대 네가 이재명 사건 들어가면 너 처리해야 돼. 그렇지. 라는 식의 그런 언급들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완전 내부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희대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한덕수가 자리를 던지고 뛰쳐나가서 대선 후보가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차기 대권을 접수한다라는 계획이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면요. 예. 야, 내부자들이죠. 야, 네. 이거는 네. 내부자들은 그래도 지들끼리 헤쳐먹는 얘기였지만, 예. 아, 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대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주권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각종 여러 주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들은 뭐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말로는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 말을 내뱉는 동시에 그 뒤에서는 그걸 다 박살내는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녔다는 거고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보수주의자들은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저 세력들을 그 지지해야 된다. 예. 뭐 이게 진짜 애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한다든지 예. 혹은 뭐 지금 국힘당의 새벽 쿠데타. 예. 사실 이것과 자연스럽게 이 내용도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을 왜 저렇게 무리해서 계속 꽂으려고 하는 것인가.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도 이건 상식선에서 도저히 해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퍼즐하고 지금 맞물린 내용들이 지금 일부가 나오는 거라서 결국 이건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내란 특별 재판소란 얘기가 또 왜 나오겠습니까? 음. 그나마 그 공정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그 사법부마저 여기 그 깊숙하게 얽혀 있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결국엔 지금 모든 걸 다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 음. 대한민국의 거의 이 재설계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미스테리가 있었잖아요. 예.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 안 가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예.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뭐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밀었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 대선 후보의 모든 권한을 다 한덕수에게 들어다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거기에 반항했던 것이고 예. 그런데 정작 한덕수로 이제 야간에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등록을 새로 받아가지고 네.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것까지 감행을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벼랑간 김문수로 바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 이 녹취가 이 녹취의 존재가 예.
이 한덕수를 드랍하는데 혹시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진짜... 알게 된 거야. 덕수 녹취 때 예. 그거 민주당으로 넘어갔대. 예. 야 이거 진짜 이거 이대로 미는 게 맞아? 라는 얘기가 중간에 나왔던 건 아닐까? 왜냐면 지금까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게까지 막 온갖 억지를 쓰면서 심지어는 당연 당기고 나발이고 다 어겨가면서 한덕수로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뭐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뭐 이거 몇 번 하더니만 저희 다시 김문수로 갑니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근데 만약 원인이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야 이러면 진짜 예. 시나리오 작가도 이렇게 못 쓰죠. 못 쓰죠. 그렇죠. 예, 이건 너무 사이즈가 커져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이제 여기 국민의힘까지 같이 내통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법사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의견 많이 주고 계시고요. 댓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한 면면은 이제 저희가 아는 한도 내 설명은 드렸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보라는 것이 다 뭐 첩보, 제보, 정보, 실제로 단독 기사 내지는 완벽하게 뭐랄까 정리돼 가지고 세상에 나오기에는 어마어마한 정리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거칠고 뭐랄까 좀 정돈이 안 되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씨앗이 이제 열매가 되기도 하니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우리 코스터님은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녹취 제보가 아니라 서영교 의원실에서 열린 공감에 전화해서 열린 공감에 올라온 녹취 써도 되냐고 해서 써도 된다고 해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오늘 공개한 거고 원본 영상은 열린 공감에 있다. 이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뉴 미디어들에서 달라붙어서 취재를 해주시는 거니까 관련 내용도 함께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대선 주자들 이야기를 또 안 다룰 수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자, 다뤄봐야죠. 자, 어쨌든 대선 얘기해 보면 오늘 윤석열 출당 시키네, 출당을 뭐 스스로 하네 마네 어쩌더니만 뭐 선제 탈당 얘기가 나왔어요. 뭐 안 한 거예요? 이거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본인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심지어 뭐 사실 본인 입장에선 그러면 여태까지 떠들었던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난 잘못 없다. 이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행동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탈당을 진짜 한다면 그럼 그게 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입장에선 여전히 자기가 왕이라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그 밑에다가 깔고 싶을 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은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지지자 세력들이 다 이탈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따가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금 지지층 뭐 특히 핵심은 커뮤니티와 유튜브라고 봤을 때 그 안에서도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런 헤게모니 싸움 혹은 코인 싸움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지금 이들은 앞으로 본인들이 폭탄을 끌어하는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이 청구서를 지금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김문수가 뭐 이제 개인이 잘 판단할 거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윤석열이 좀 스스로 거칠게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그 전에도 윤석열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스스로 자진 탈당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한 15일쯤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추측성 얘기들을 남발을 했고, 그리고 김용태 지금 이거 뭐라 그러죠? 선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죠. 35살, 저보다 10살 어리더만요. 이분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 앞에 뭔가 돈 얘기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윤석열이 알아서 15일쯤에 탈당한다고 합디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각종 방송에서, 왜냐하면 또 윤석열이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아예 몇 명이 나와서 세기를 박자 그러면. 다만 이 얘기는 대선 후보인 김문수가 직접 하지는 말자라는 식으로 서로 조율이 됐거나, 아니면 저는 이쪽에 배팅하는데 그냥 다 각자 하고 싶은 말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조율되지 않아. 조율되지 않아요. 디테일하지 않아.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지금 국힘은 뭐가 조율돼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동의합니다. 맞아요. 강력히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지금 어쨌든 김문수 씨가 당의 이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상황에 그 같이 어울렸던 게 막 전광훈, 황교안 요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이비들이 지금 판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 자기의 염원을 갖다 지금 여기에 투영시켜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그 말대로 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잘못 없다고 얘기하면서 재판 치르고 있는데 네. 그 윤석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예. 뭐가 됐든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이 된 거예요 일단.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뭐 탈당을 하든 말든 알아서들 하시고 그리고 누가 또 탈당을 종용을 하든 뭐 푸시를 하든 아니면 뭐 제발 요청을 하고 뭐 읍소를 하든 뭐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이 탈당, 제명, 징계 이 시기 자체도 코미디입니다. 아니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늦었을 때 제일 늦은 법인데 이건 뭐 하나마나한 일이고 네. 아까 15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왜 하필이면 또 15일이야? 스승의 날이야? 아니 뭐 돼? 아, 자꾸 왜 이러는 겁니까? 나 진짜 너무 열이 받네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열받는 얘기가 뭐냐면 네. 뭐 당내에서 점점 어떤 언급의 온도가 좀 바뀌는 것. 그러니까 즉 김문수는 개인이 판단한 일이다. 지금 석동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동현이라는 인물 네. 윤석열 내란숙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 네. 양반이 지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어쨌든 이 양반도 두루 잘 판단해서 대처하실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진짜 5월 15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자 대구에 있는 김문수에게 네. 자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유튜브 내용입니다. 네, 주장입니다. 네, 주장입니다. 윤석열이 김문수의 전화에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김문수를 쥐잡듯이 잡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친한계의 핵심이죠. 그 저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신 분인데 네. 성함을 좀 까먹었어요. 네. 그분도 자신의 그 SNS에 글을 올리길 너무 초현실적인 얘기라서 이게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네. 윤석열이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믿기지 않는 일이다. 네. 그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이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땐 말이죠. 네. 네. 자기도 어디 가서 혼나고 왔을 때. 아, 그러니까 예. 네. 그렇다. 아. 예, 아. 격히 공감. 예, 삶은 호박에 잠깐만요. 이빨도 안 왜 들어갈 그렇게 얘기. 공감하셨어요? 예? 격히 공감한 게 뭔가? 여보 사랑해. 예, 뭐 어쨌든 예.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이것도 제 그냥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예. 주변에서 계속 윤석열한테 슬슬 얘기를 했겠죠. 이게 네. 좋아하는 술도 따라주면서 소맥 말아주면서 예. 그 이제 일단 대선에서 이겨야 저희가 각하를 지켜드릴 수가 있는데 예.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예. 좀 요식적으로라도 탈당 절차를 좀 밟아주시라. 그렇죠. 이게 술 먹다 기분 뭐 그렇게 할게. 예. 이러고 와서 집에 가서 이제 주옥주옥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그 탈당 나가 미쳤어. 지금 다 검찰은 나 소환 조사하라 그러는데 나가 미친 거야. 막 이런 야. 어떤 새끼가 그랬어. 워. 근데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계엄에 대한 사과라니. 내가 말이야 노동부 장관을 시켜주고 말이야 이런 거 그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쓴 퇴물 데려다가 노동부 장관 자리를 얹어줬는데 진짜 이 새끼가 배은망덕하게 말. 예. 그리고 옆에서 누가 박수를 치고 있었겠죠.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네. 윤석열이 법원에 나왔을 때도 기자들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네. 불쾌해하며 자신의 특권이 다 사라졌으니 자신이 아직까지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자세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무튼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는 좀비에 발목 잡혀서 계속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게 지금 며칠 남았다고요? 대선 이제 20일 남았어요. 네. 20일 남은 정당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수권 정당입니까? 여기서 대통령 나올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고요. 네. 아니 당내에서도 민주적 절차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의 민주주의를 책임질 수 있어요, 이 정당이? 그러니까요. 그쵸. 예, 존재하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해가 되는 정당이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전체로 보면 한 줌이지만 나름 거긴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특히 예.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선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일단 그 내란 3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주요 거점이었죠. 네.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정계 예. 요 세 군데 각각 쪼개졌습니다. 아. 일단 핵심은
국민의힘 갤러리는 예. 중도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김문수가 사과를 하든 뭐 김용태가 뭐 뭐를 하든 네. 일단 우리가 참아주자. 약간 네. 이런 쪽이라면.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트래픽도 줄었어요. 아. 왜냐면 듣고 싶은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듣고 이제 싶은 얘기 안 여기에 해주니까. 빠지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 갤러리 여기 이제 그 갤러리 이름답게 이정계. 여전히 그런 어떤 트럼프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 부정선거 요걸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유대학 신당을 창당했어야 된다. 약간 예. 요쪽으로 지금 에너지가 많이 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가 가장 세게 비판하는데 그래 대부분이 김문수, 김용태 욕입니다. 이 지금 대선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 안에서도 각각 쪼개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유튜버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예. 혹은 이제 뭐 권력 다툼을 위해서 또 무리수를 막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윤석열은 자기 살 길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문수나 혹은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 앞으로 이제 이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왜 TK 쪽에서 그렇게 현장에 막 욕이 나오는지도 예.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진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4분 5를 쪼개놨어요. 네.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뽀겠나 봐요, 진짜. 진짜로 국힘을 뽀개버렸어요. 네. 정말. 뭐그 부분에서는 저는 일정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 그래서 제가 그쵸. 나중에 감옥 가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영치금 한 5만 원 넣어드릴 생각이 있어요. 네. 5만 잘했다. 원, 그건 잘했다. 참 잘했다. 사실상 보수의 종말을 뭐 네. 그냥 보수란 이름보다는 수구퇴행 가짜 참칭 보수들 극우들의 종말을 갖고 온 판을 다 정리를 해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영치금 5만 원. 네. 어. 다만 네. 이제 그걸 하는 동안 나라도 같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아 네. 그거는 진짜 제가 윤석열에게 5만 원을 주는 건 영치금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회에 있을 땐 제 돈을 받을 수 없고요. 어. 예, 들어가셔야 받을 수 있고 자유대학 신당 창당 이거 네. 발기인 부족해가지고 창당 실패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 거기로 힘을 그래서 더 보탰어야 된다. 예. 왜 이런 식으로 뭐 김문수고 한덕수고 나버리고 이렇게 됐냐. 음. 요런 식으로 지금 막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 창당이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예, 않죠. 전 지역에서 그 인원을 천 몇백 명씩 또 모아와야 되고요. 네. 예, 지역마다 그 어쨌든 채워야 되는 기준도 있고 음. 1,000명씩 모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예, 이제 그 시간이 됐습니다. 아 왔습니까? 왔습니다. 예, 예. 왔군요. 아니 근데 네. 나는 오늘 왔어. 중앙일보를 네. 보는데 예. 여전히 삼자구도, 아, 3강 체제. 네. 아, 이게 중앙일보는 이 정도는요. 이건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 그러네요. 예. 아니, 선거 나는- 기간에. 명백하게 틀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치. 아, 예, 이 선거가 어딜 봐서 3강입니까? 예. 사실 2강이라고 봐주기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쵸. 1강 1중 1약이라고 쓰면 그건 네. 그나마 양심이 있는 그건 거예요. 인정. 네. 예. 예, 근데 3강 체제라든지 네. 이런 식의 보도는 저는 좀 그쵸. 사실 왜 생소하냐면 저도 오랜 기간 대선과 이런 총선을 보면 구도를 잡을 때 네. 그래도 좀 엇비슷해야 그럼요. 2강 그렇죠. 그쵸. 이렇게 하거든요. 그쵸. 근데 3강이라고 하면 네. 뭐 지지율이 30 같잖아. 그쵸. 근데 당장 오늘 저기 갤럽 조사만 봐도 51, 31, 8 네. 이렇게 나오는구만. 네. 이게 왜 3강이야? 그러니까요. 참나 진짜. 네, 그래서 어쨌든 예. 뭐 그 3강 중에 네. 이 언론사의 주장대로 어쨌든 1강으로 음. 분류된 분입니다. 어제 저희 박진영 평론가가요. 예. 언론 평론계에 이준석 장학생이 많다. 아.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네. 자꾸 이 3강 구도로 띄우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단일화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네. 네. 부추긴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김문수가 본선 경쟁력이 지금 너무 없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언론이 이렇게 부추겨서 네. 이 판을 한번 어떻게 뒤집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뭐 해설들도 있던데 우리 네. 황희두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그 이준석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 붙는다 해도 이기는 각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예. 아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지금 정치를 개판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예. 아니 뭐 김문수로 가는 건 다 사표가 된대요. 예. 그나마 자기가 조금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를 찍어달라. 예.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 주셨듯이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다
이준석 씨 지금 10%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뭐 자기가 뭐 미래 얘기하고 과학 뭐 데이터 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그 공학도였다는 거 팔면서 예. 뭔가 자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강을 팔고 다니는데 뭐 이따 이제 노무현 정신 파는 거에 대해서 특히 강하게 비판을 하겠지만 네.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무식한 사람이 지금 예. 여태까지 언론에 의해서 지금 너무 과대포장되었다. 그 민낯이 지금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거의업다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단일화 부추겨봐야 일단 뭐 이준석 후보조차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계속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민의힘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단일화 안 할 거야, 단일화 안 할 거야, 단일화 안 할 거야. 어쨌든 단일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예. 그러니까 언젠가 니들이 나한테 단일화를 하자고 하겠지. 근데 국힘 쪽에서 네. 이제 선거사무소 제가 이제 뭐 이제 다른 시사평론가분들 통해서 예. 국힘의 어떤 메인 선거사무소 쪽에 알아본 결과 예.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발상을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예. 보수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역으로 이준석 혼자예요. 그러면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도 이준석 혼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혹시나 이 단일화가 테이블 밑으로 내려갈까봐 지금 계속 퍼올리는 사람이 이준석이라고요. 단일화 아니 국회에서 단일화를 애초에 요구한 적이 없는데 단일화는 없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고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나는 죽어도 전지현과 데이트하지 않겠다. 네. 뭐야? 전지현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오히려 역으로 가장 단일화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고 예. 또한 이준석을 좋아하는 몇몇 언론인들이다. 예. 그럼 이건 목적은 뭐냐? 예. 아무리 봐도 김문수가 차기 보수의 당권 내지는 차기 보수의 어떤 그런 중심을 예, 예.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 그걸 대체하는 세력으로 그러니까 네. 대선 패배 이후에 네. 보수를 재건할 사람으로 몇몇 언론인들께서는 이준석을 점지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 보통 김문수에 대한 투표율이 빠지면은요. 지금 구도상 이거를 이준석이 받아 먹어야 돼요. 가령 뭐 김문수가 어디 가서 여러분 그 춘향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뭐 변학도가 뭐 춘향이를 과거에 했던 발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시겁하면서 뭐야 김문수 도저히 못 찍겠네. 이러면 그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이준석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보시면 김문수에서 빠진 표를 이준석이 전혀 받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독보적인 거죠. 비호감도. 아 이거 네. 예. 지금 5주 연속 1위입니다. 저희 제작진하고 정말 마음이 통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말씀 주시자마자 예, 진짜 이 얘기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게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오마이TV에서 예, 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다루면 네. 댓글 이제 다 보거든요. 예. 몇백 개 있으면 다 봐요. 네. 왜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가지고 예. 야뭐 이것들은 막 겁먹어가지고 뭐 다룬다 네. 이러는데 예. 그거 뭐 어떤 얘기를 사실 하더라도 예. 제가 계속 묻고 싶은 거죠. 뭐냐면 앞에 말씀 주셨듯이 네. 비호감도가 그냥 단순히 1위 이 정도가 아니라 79%잖아요. 79%. 3주 연속 79%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의 관심사는 언제 80을 넘냐.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막 이재명 후보가 어쩌고 과거 발언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그러한 후보는 지금 이제 지지율도 높은 만큼 비호감도가 이제 50% 정도인데 네. 여기는 지지율은 10% 중반대를 못 벗어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비호감도 79를 계속 못 벗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럼 이 비호감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냐? 그렇게 그렇죠. 대단한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가는 거예요. 오. 지금 아, 조기 대선 어휴. 진짜로 어휴, 그 무슨 팬코 말씀을. 정사계 춘천지들은 국민 수준으로 운운하고 있거든요. 오. 조기 대선 20일 앞두고 국민 수준 얘기하는 그런 당.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깜짝이야. 그 개혁신당도 이제 껍질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잠깐만요. 제가 이제 또 이게 선거 기간이니까 네. 당이 아니라 정확히 이제 팬코 정사계 춘천지들. 이제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 네네네. 커뮤니티 네네. 이용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 네네. 팬코 이용자들은 이제 우리 준성님이 다 해주실 거다라고 네. 얘기들을 하지만 이준석이 이번에 내놓은 10대 공약을 보면은요. 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이분이 뭐 젊은 정치인 말은 하는데 15년 이상 정치 판때기에서 뒹군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공약 정도는 사이즈에 맞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공약을 보면 진짜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나중에 한번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지금 제 눈이 살짝 돈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신인규 변호사와의 친분을 또 이용해서 대한뉴스 가겠네요. 또. 대한뉴스에서 이준석 특집을 만들어 조회수 달달하게 빨아먹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저희 스태프들 회식 시켜줬거든요. 거기서 뽑은 조회수로. 저 신인규 변호사님 그 결혼할 때 화환도 보내주고요. 예. 신인규 변호사님 고맙다고 했는데 고마울 필요 없어. 본인이 번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 네. 근데
했는데 공약. 네, 그 공약 10개가 정말 하나하나 정말 주옥같이 말도 안 되는 것들만 주워 넘겨놨는데 예. 그럼 제가 이거를 굳이 여기서 이제 오마이뉴스에 썰 풀지 않고 대한뉴스에서 가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네.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준석이 일단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3강이라고 표현하고 싶겠으나 네. 그래서 이준석의 공약을 분석해 보는 게 마치 대선 빅3의 한 명의 공약을 해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이 선거는요 1강 1약 1떨이에요. 떨이. 네. 떨거지의 줄임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예. 사실 예. 이게 이제 팬코 정사길 준천지들이 진지하게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펭귄 파출소에 신고한다 할 겁니다. 아. 민주 파출소 그렇게 조롱해놓고 펭귄 파출소 같은 것도 이제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도 발언 하나하나 막 저 신고하더라고. 그거 좀 궁금한 게 음. 실제로 그 범보수 진영이라고 제가 통칭을 하자면 네. 민주파출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요. 네. 제 기억으로는 야 민주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겁박을 주고 네. 협박을 일삼는다. 검열하고 검열한다. 규제한다. 네. 이런 비판을 분명히 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뭐 네. 난리 났었죠. 근데 네. 이제 선거 기간에 자신들도 이걸 써먹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발언한 것들도 뭐 분초 막 다 별로 정리해가지고 야 신고 넣었다 막 와 잘했다 저거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 주셨듯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예. 이재명 후보님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예. 특히 그 한반도 평화 네. 그래서 뭐 북한과의 그런 대화 예. 뭐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많은 것들이 구상하고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막 굴종 외교다 막 난리를 쳤던 게 이준석 씨예요. 예. 근데 정작 본인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뭐 네.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겠대요. 그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네. 이준석이 한다니까 야 기대가 된다 대박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안 게 진짜 되는데. 상덤이거든요. 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준석 씨가 제 페이스북 차단하는 게 1200일 다 돼갑니다. 이준석 씨랑 토론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준석과 황희도로 시작을 해도 예. 끝날 때는 이준석도 이준석이 돼 있을 거예요. 예. 모든 분야에 제가 자료 다 모아놨거든요. 예. 뭐 그래서 차단 안 풀어주는 건가? 제발 그래서 좀 안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노무현 정신 좀 그만 갖다 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번 좀 짚고 가봅시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 그러니까 노무현을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어떤 정치인을 기리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뭐 모두에게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나는 노무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 노무현 인물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내가 또 뭐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근데 뭔가 좀 같은 비교를 했을 때 유사 지점이 있으면 내가 이제 그걸 동의해 줄 수 있는데 네. 그건 또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거 보고 좀 분노했거든요. 우리 그렇죠. 황 이사님도 한번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네네네. 한 시민 황희도로서 얘기를 네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데 뭐 예. 여러 가지 각자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 다르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네. 공통 분모를 그럼 찾자 이거예요. 예. 약자들 보호, 소수자 약자 보호하고 예.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기득권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감정 오랫동안 이제 묵혀져 있던 이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예. 국민 통합의 길로 가겠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공감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네네. 이준석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예. 약자 소수자 보호 뭐 이거 가지고도 사실 비판할 게 많은데 예. 최근에 했던 얘기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최저임금 차등제 예. 차등을 두자. 예. 이게 어떻게 약자 보호로 이어지는지. 이건 오히려 기업을 그쵸. 기업의 편을 들고 노동자를 후지로 그쵸. 까는 말에 그쵸. 가깝죠. 노동자들 그냥 네. 옥죄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지방 분권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렇게 그 주장대로 가면 서울로 다 빨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는 뭐 노무현 정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일단 그게 안 됐고 민주주의 회복. 네. 아니, 지금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명태균 게이트 때 예. 태균기 부대라는 비판까지 받았었어요. 하도 그 태극기 부대 마냥 예. 명태균 씨를 옹호하고 다녀가지고 예. 그런 비판을 받았었고 네. 기득권 청산 이것도 웃긴 게 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의 그 딱 처음 입문할 때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아빠 친구. 이거는 뭐 또 뭐 신고한다 뭐 펭귄 파출소에 보낸다 하는데 많이 보내세요 이거. 죄송한데 펭귄 파출소에 신고하면 펭귄이 오는 거예요? 그 요즘 게임도 예. 만들어가지고 그 게임도 그렇게 중국 싫어하시는 분들이 중국 게임 표절했던데 그 좀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이거는 그렇게 욕해놓고 중국 게임을 표절해요? 사실 논리적으로 접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반중을 외치지만 롤은 또 누구보다 사랑하는 약간 아. 그래 반중 그게 또 있거든요. 예,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네.
그런 식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그 비대위원 박근혜 키즈로서 등장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에 거죠? 그래서 박근혜랑 2시간을 얘기했더니 완전 폭 빠져가지고 2년을 갖다 바쳤다 이런 예. 얘기하면서 정치판에 입문했어요. 네. 그 덕분에 종편이나 뭐 예능까지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만든 이미지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득권과의 싸움 여기에 지금 인생을 거셨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그 박근혜 퀴즈로 열심히 바이럴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완전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여기서 감히 노무현 정신 얘기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 분권으로 보든 뭐 아니면 민주주의로 보든 뭐로 보든 간에 예. 이준석 씨의 서사랑 완전 대척점에 계신 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고 예. 그 정신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어가겠다는 건데 네. 저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받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소모되는 거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SNS나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냥 뭐 자기 네. 존경한다는데 근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계속 이게 소비가 되니까 최근에 딱 몇 가지만 보더라도 주민센터 지하화하는 거, 지하철역에 그냥 처박 짜는 거, 네. 그 자리에 헬스장 만들자는 거 예. 그런 얘기나 무슨 뭐 베트남 현지 임금을 이제 국내에 적용하면 그게 리쇼어링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미래고 참신하고 노무현 정신이냐. 예. 근데 이걸 질문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이 안 돌아와요. 아 근데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저도 그냥 묻는 거죠. 네. 그렇게 잘난 이준석은 왜 그럼 비호감 79%가 3주 연속 이어지고 있냐?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네. 속사포 같은 네. 순간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사실 버릴 말이 하나도 없는데 아 진짜 버릴만 하나도 예, 없네요. 문제는 팬코애들이 이걸 알아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황희두가 얘기하면 걔들은 귀를 닫거든요. 그 슬램덩크 광백호처럼 네. 귀 뚜껑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요즘에 이준석 후보 자꾸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자꾸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 게 혹시 위고비 부작용이 아니냐? 아니냐? 네, 아닐까라는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사실 이준석과 노무현은요, 네.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거 말고 공통점이 1도 없거든요. 그냥 오히려 아까 황희도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네. 가장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 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두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노무현 정신을 앞으로 본인이 본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 하세요. 예. 다만 본인이 노무현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건 네. 이건 저는 아무리 좋게 봐도 정신 착란입니다. 네. 이건 어떤 질병적 어떤 증상이라고 봐야지 이걸 좀 진지하게 상대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뭐 얘기 아주 짧은 거. 네, 짧은 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전경 출신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노무현한테 미안해서 찍었다라고. 예. 자기네들이 시위 진압을 할 때 언제나 노무현이 제일 앞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최루탄 때문에 도망쳤을 때도 노무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최루탄 연기를 얼마나 많이 먹였을까를 생각해 보니 예. 내가 이 사람 미안해서 찍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 자, 노무현의 인생에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준석의 인생에 무슨 장면이 있죠? 시끄러 임마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엄 세력에 맞붙어서 싸울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뒤로 빠져가지고 제일 젊은 놈이 말이야. 예. 제일 젊은 놈이 제일 뒤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욕설이나 하고 있다가 옆에서 담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 임마라고 했던 예. 이 두 장면만 비교를 해봐도요. 예. 이 두 사람은 그냥 뭐랄까 그냥 포유류 예. 이족 보행한다는 거 말고는 도대체 공통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게,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맨날 여태까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 여의도 정치인, 그러니까 민주당은 감성파리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합리 이성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공학도 정신, 예. 한마디로 해결 능력에 관심이 많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박살이 난 거예요. 아니 시끄러 임말 해가지고 본인 딴에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지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예. 아니 만천하에 지금 전 국민이 그냥 딱 시각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국회 선관위를 저 막 총 들고 막 난입한 그 군인들 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걸 이해를 했는데 예. 본인이 그 행동을 안 했으면 우리가 몰랐습니까? 내부에서 막 밀실에서 벌어진 일을 본인이 알리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 퍼포먼스를 벌인 건데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제가 진짜 묻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해결 능력 얘기하면서 도대체 제대로 해결한 게 뭐냐? 동탄 지역에서 왜 이준석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언론까지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냐? 예. 팽진 파출소에 신고하든 나발이든 뭐 알아서 하시고 네. 전 진짜 묻는 거예요.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해결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예.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보여주는 게 없어요. 자꾸 노무현 정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요. 예. 국민들이 나를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해라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펜코 친구들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이준석을 위해서 우리를 파출소에 신고하나요? 그게 노무현 정신이에요?
나는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김현정의 뉴스쇼 예. 발음 더럽게 어려운 그 김현정의 뉴스쇼 예. 네 거기서 또다시 노골적으로 예. 병이 도시셨는지 예.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뒤에 뭐 언론 유착이 있었다 뭐 이런 예. 스캔들 예. 때문에 예. 못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엄하게 한동훈만 불러다 계속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대선이다 이거죠.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까 이제 못할 거 없잖아 예. 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 본데 네. 뭐 배팅 하시는 거야 여러분 자유인데요. 틀린 배팅입니다. 네. 네. 어제 그제였나요? 그제 아마 네. 나왔을 거죠? 그제였을 맞아요. 거예요. 그제였을 네. 겁니다. 저도 뭐 사실은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데요. 네. 가장 처음에 들었던 게 우리가 그 아까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노무현을 반대했던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비호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비호감의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서 비호감을 탈피 못한 자가 어째서 노무현을 언급하는가? 이제 이 대목이 가장 그 직감적으로 좀 불쾌했고. 네. 두 번째로는 기득권과 싸웠던 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기득권과 싸웠지라는 게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축출당했던 네. 친윤이라는 기득권으로부터 축출당한 그 이미지를 계속 언급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기득권은 그저 그 진영 내부에 있었던 그렇죠. 정치 투쟁이자 노선 투쟁, 그러니까 당권 투쟁이 한 장면이잖아요. 네. 이거를 반기득권 투쟁이라고 좀 볼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툭 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실제로 방송 나가서 정치, 그러니까 이 게임은 예. 원래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 빡치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네. 윤핵관이란 얘기하면 저들이 막 툭툭 걸리는 막 긁혀가지고 난리친다고 예. 본인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이제 프로 게이머로서 그 전략이 얼마나 허술한지 예. 자꾸 하버드의 그 이미지 때문에 예. 마치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뭐 비단 주머니하면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그거 다 그렇게 명태균 포장을 하는 하길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하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비단 주머니 대박 났다고. 근데 예. 그 막 빨간 옷 입고 막 사진 찍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윤석열의 실체가 언제 제대로 드러났습니까? 물론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 그 족발 열차 사건. 아, 거기서 모든 게 드러났는데 그게 자기 작품이라고 원래 자랑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족발 열차 벌어지니까 이거 누가 했어? 야, 이준석 비단 주머니? 하고 욕 엄청 먹었어요. 그때 제가 왜 이걸 생생히 기억하냐면 예. 그때 페북 차단 당했거든요. 아. 그때 제가 댓글로 물어봤어요. 순수 궁금. 아니 그렇게 비단 주머니 자랑하더니 이거 팀킬 주머니 아니냐? 이거 다 터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다 갑자기 다음부터 페북이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차단할 만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저렇게 긁으면 누구라도 차단하지. 내가 이준석 모든 행보 중에 유일하게 이해하는 거 황희도 차단한 겁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 나는. 예, 참. 예. 이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요 내용은 좀 깊이 다루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 셋 다 아무튼 한 마디씩 한 보태긴 2시간만 더 하면 안 했습니다. 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아, 있죠. 미치겠네, 노무현 재단 진짜. 이사로서 말씀하시면 더 긴 시간 네.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것도 참 그래요. 그 아까 얘기하셨던 뉴스쇼였나요? 네. 다른 방송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이재명 같은 삶을 살길 바라냐라고 얘기하면서 자녀가 이제 누군가를 본받는다면 아마도 이제 자녀가 이준석,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어떤 롤 모델이 되는 국가?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유세에서도 그런 많이 하고 여러분의 그래요? 자녀도 이준석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저주를 뿌리고 다니고 있죠. 예. 근데 참 베티님 후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좀 나르시시즘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두터운 사람 같아요. 제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정치를 박근혜 퀴즈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강렬한 공통점이 있어요. 음. 굉장한 어떤 되게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고요. 예. 네. 애써 지금 자신의 비호감도 79%는 끝까지 모른 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랬거든요. 아. 그리고 나는 권력을 누리는 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점. 그런 예. 점에서 박근혜와 닮았고요. 네, 오히려 네. 노무현은 어디 저기 갖다 대지도 말고요. 심지어 그리고 그 박근혜 씨는 그래도 그 어떤 영향력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예. 박근혜는 실제로 영향력이 예. 큰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어떤 윤석열의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어요. 예.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어. 라고 말하고 다니던 윤석열의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떤 한동훈적 유아스러움까지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다 합친 비호감률을 갖고 있어요. 예. 네, 그게 정치인 이준석입니다. 네. 지지율은 지금 제일 꼴찌고 지지율은 셋을 나눠야죠. 나누기. 나눈 지지율에 다 합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주제 파악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다만 이번에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잖아요. 그럼 정치인 이준석의 생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안 한다고 계속 하니까. 네. 네. 근데 안 한다고 하기엔 사실 그 앞에 만약에 진짜 안 한다 하더라도 예. 문제는 뭐냐면 예. 여러 단서 조항을 달았었던 거예요. 이게 예. 좀 옛날 일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금 예. 이제 사퇴했지만 예.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었냐면 그때 당시 이제 나 성상납범으로 몰았던 그래서 나 내쫓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저런 당하고 내가 단일화하냐 이 얘기인즉슨 뭡니까? 예. 이 문제를 좀 해결해줘. 예. 그래서 실제로 권영세 씨가 많이 다른 이슈에 사과할 묻혔지만 의향이 했어요. 있다. 의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털어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악감정이 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미지 막 폼 넓고 그래 이렇게 또 비상한 시국이니까 내가 합칠게 이런 식으로 자기 구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지금 여러 꼬인 거죠. 예. 탱커 친구들 이 방송 보시니까 예, 예. 제가 아주 그 단일화에 아주 좋은 조건 하나. 윤석열이 탈당하면 단일화하겠다. 예. 한번 내밀어 보라고 하세요. 오. 네. 여러분 대장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봐요. 예. 그러면 그 얘기할 때 제 페북 차단도 풀어달라고. 동시에 해주시고. 1+1. 예. 네. 야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길게 했어요. 이 얘기를 이제 그 3강 중에 1강 후보를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네. 가장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1강 얘기를 안 해서 저 근데 이거 좀 처음 봤어요. 이거는 이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커뮤니티에서 묘사되고 있냐면 선실행 후 공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공약을 어기거나 일부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혹은 실제로 지키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오늘 한 것은 실제 HMM 가장 큰 해운 회사죠. 네. 이 회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해수부를 또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협의를 하는 그 이제 실제 서명을 네. 하는 해운사 HMM의 노조 관계자를 세워놓고 협약식까지 내건 장면은 처음 봤어요. 네. 이거 대한민국 이건 정치. 대단한 대단한 이게 용기인 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막 공약 못 지키면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단했어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미리 다 깔아놓고 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이미 반쯤은 지켜놨다. 예. 이게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새로 이미 밭은 갈려져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미 밭은 갈려져 있다. 왜 김문수가 다 갈아놓고 갔다 지금. 예. 지금도 갈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혼자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운동은 김문수가 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예. 그 얘기 하신 김에 저희 오마이뉴스 사진에 그런 사진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야, 나오는데 진짜 저기가 김문수 후보 유세하는 네. 저 네. 자리가 네. 아니 저 이재명 후보 사진이 저렇게 크게 걸려 있는데 저기에서 저 사람 모아놓고 그러니까요. 본인 유세하는데 야. 너무 이재명 찬조 연설하는 것처럼 그쵸. 보이는 사진인 누구보다 거예요. 열심히. 네. 야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이거죠. 야, 이거는 그 김문수라는 한 시민이 예.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야, 네. 이거 열정적입니다. 절묘하게 찍었다. 네. 야,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네.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고 네. 그렇죠. 네, 누군가가 올라와서 연단에서 연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뭐 손가락도 일을 하고 있죠. 뿌듯해. 예. 나 할 일 했어. 예, 아유 죽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밭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네. 영남을 다 갈고 계시니 네. 거기에 이제 선실행 후 네. 공약 차원에서 오늘 이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예. 후보님이 그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요 3박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로고스 예. 그러니까 이성, 논리, 합리 약간 이런 쪽. 예. 그다음에 그 파토스가 이제 감성, 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예. 그다음에 에토스가 이제 신뢰. 예. 요 3박자를 다 갖춘 거거든요. 예. 진짜 완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못 지킬 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현장에 취해가지고 막 그 공수표 날리는 게 거의 정치권의 흔한 일이었고 그게 이제 정치 불신을 낳고 예. 더 나아가서 정치 혐오를 낳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어떤 그런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씩 이제 그 빌드업이 돼서 딱 완성된 모습을 예. 던진 거. 이건 네. 사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나 아니면 그 노동계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예. 아니면 또 이제 그 실용주의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보여준 거다. 전 그 굉장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참 HMM 회사는 민간 회사입니다. 근데 네. 거기 노조 관계자들에게도 미리 또 이렇게 언지를 주고 서로 이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본 상황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고 물론 그 노조도 육상 노조가 있고 해운 노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물론 의견이 좀 그 내부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부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미리 공유를 하고 얘기를 언급을 해주고 서로 어쨌든 서로 소통을 했다라는 점. 네. 그래서 협약식까지 가졌다라는 점은 저는 야, 이거 뭐냐라는 생각이 좀 그쵸.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신기했어요. 한 말씀만 네,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네, 네. 또 이제 시끄러인마 얘기를 할 수밖에 아, 없는데 네네. 이걸 네, 보더니 네. 갑자기 하시죠. 네. 궤변을 또 늘어놓더라고요. SNS에 뭐라 했냐면 아. 상법 개정안 얘기하면서 HMM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반대했단 말씀이시죠? 네, 반대라면서 상법 개정안 딱 깔고 예. 요거는 이제 HMM 이전을 딱 이렇게 비교를 해요. 예.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이 한마디로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 네.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식으로 지금 막 헛소리를 해놨는데 예, 예. 전재수 의원이 자세하게 이제 반박을 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 무식한 소리인지. 예.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 이제 그거 보시면 되는데 전재수 의원의 글을 보시면 네. 되겠고요. 핵심은 이제 그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는 굳이 뭐 그 전재수 의원님의 글을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예.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여태까지 브레인 역할하던 명태균 씨가 빠진 상황이 진짜 이준석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얼마나 이 엉망진창입니까? 저는 이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하버드 타이틀 때문에 이제 무식하다는 얘기를 그동안 안 해서 악랄하다 막 이제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하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예. 하는 얘기만 보면은 예. 경제에 대해서 특히 공부를 한 게 맞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무식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준석 후보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예. 그동안 뭐 이러니 저러니도 머리는 좋다라는 얘기를 예, 예. 저 스스로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 다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좀 예, 이렇게. 예, 예. 사람이 머리가 늘 좋을 수는 없고요.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이 있거나 깊이 연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럴 거면 정치를 하질 말아야죠. 잘하시는 게임이나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근데 게임도 잘 못하는 게임 것 같아. 못해요. 너무 길어지니까 죄송해요. 예. 옛날 게임 비유 어설프게 들었다가 지금 예. 엄청 욕 먹었었거든요. 지니어스 시즌 1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사실 머리 나쁜 순서대로 떨어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 멍청한 순서대로 떨어지는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니어스지. 천재만 남아서 우승하는 게임이라고. 예. 누군가에게는 이제 기승전 이재명이 네. 있다라고 하면 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기승전 어쨌든 이준석으로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께는 정말 대단히 감사드렸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보고 계신다면 주민의 헌법님께서는 네. 주민의 헌법 박주민 작가님께서는 다음 주에 함께 미소를 띄우며 그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 시간이었고요. 역시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 현안들 저희가 한 큐에 또 정리해보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분들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3,800분 끝까지 봐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거의 없다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